네, 2장 Fundamental Equations of Compressible Viscous Flow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통해서 학부 때 배웠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질량 보존, 모멘텀 이퀘이션, 에너지 보존 관계식을 주로 이제 학부에서 적분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 점성 유체역학에서는 미분형을 중심으로 점성 유체의 특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압축성과 점성을 모두 포함한 미분형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른 말로 conservation law for physical systems.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유체를 포함한 많은 물리적인 시스템의 보존 법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어떤 양이 보존된다는 것, 도대체 보존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존되는 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낸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관계식으로 나타낸 걸 이용해서 물리 현상을 다루게 됩니다. 가장 다들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게 질량이 보존된다. 이걸 우리가 continuity equation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밀도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모멘텀 이퀘이션, 즉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것이죠. 이퀘이션이라죠.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것이고, 이건 다른 식으로는 뉴턴 세컨드 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동량의 뉴턴의 제2법칙이라는 게 결국 어떤 운동량의 변화는 힘과 균형을 이룬다. 즉 어떤 힘이 작용하면 거기에는 운동량의 변화, 질량이 일정하다면 속도의 변화가 되겠죠. 그게 가속도니까, 그죠? F는 ma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속도의 어떤 변화를 표현하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이 에너지 보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력학의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온도의 어떤 변화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양들을 표현할 때 서모다이나믹한 어떤 이퀄리브리엄 상태, 예를 들어서 연력학적인 어떤 양들이 다 어떤 양 두 개를 알면 나머지 양들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죠. 그걸 이제 서모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밀도는 압력과 온도의 함수가 되고, 엔탈피도 압력과 온도를 알면 엔탈피도 결정되고, 점성계수나 열전달계수 이런 놈도 압력과 온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또는 이런 양들을 밀도와 온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어떤 연력학적인 양, 예를 들어 위에 서술된 식을 보면 밀도와 온도를 알면 나머지 어떤 물리적인 열적인 서모다이나믹 베리어블들의 어떤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배 방정식을 쭉 서술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살펴보면 먼저 conservation of mass conservation 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아주 미소한 양 또는 아주 작은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질량이 바뀌지 않는 0이 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얘기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의 값이 상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캐피탈 D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어떤 질량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 결과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 개의 합이 0이라는 얘기지 질량이 일정하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자, 그의 컨트롤 볼륨의 기본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질량은 컨트롤 어떤 미소 요소에 대해서 밀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놈은 풀어 써보면 밀도 부피의 변화량 dt 더하기 부피 곱하기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살펴보면 여기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d분의 1 dt분의 dv 이놈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부피의 시간 변화율을 부피로 묻혀놓은 거죠. 그죠? 이건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레인이다. 그러면 어떤 변화량이 있을 때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단위 길이당 전체 길이를 변화량을 전체 길이로 묻혀놓은 양이 스트레인이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피의 변화량을 부피로 묻혀놓은 양하고 각 방향으로 길이의 변화량을 합한 것을 즉 그것을 레이스로 표현한 양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을 다시 써보면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라운드 W, 라운드 Z로 표현될 수 있고 이놈은 속도의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다이버전스의 정의죠. 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dt분의 d로 더하기 로 다이버전스 v 왜냐하면 요 양이 위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서 위와 같이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양변을 부피로 나누게 되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식은 정의에 따라서 라운드 로 라운드 t 플러스 v 그레디언트 로 여기 로 곱하기 속도의 다이버전스와 같이 표현될 수 있고 이 앞에 토탈 디리버티브가 이렇게 되고 그죠? 위의 식에서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어 보면 이 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요 둘을 하나로 묶으면 결과적으로 이놈은 라운드 로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 로 v가 되는 것이고 이놈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 식을 우리가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식은 우리가 적분형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도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약간 그동안에 배웠던 거와는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 이 유동이 incompressible이다, 즉 비압축성 유동이다 라는 얘기는 라운드로 라운드 t가 0이라는 얘기고, 그죠?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바뀌지 않는 얘기고, 이로부터 다이버전스 V는 0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속도장이 있을 때 그놈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 는 얘기는 그게 비압축성 유동이 된다는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ontinuity equation을 논할 때 따라서 나오는 것이 이 stream 펑션이죠. 스트림 펑션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스테디 플로우를 다룰 때, 시간의 변화가 없을 때, 그 다음에 2차원에서 압축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스테디 플로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라운드 로,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 로 v는 0이 continuity equation인데, 이 식에서 steady라고 하면 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항을 다이버전스 항을 풀어 써보면 라운드 x의 로 u가 되고, 여기서 라운드 y는 로 v가 됩니다. 여기서 이 식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스칼라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뭘 정의를 하냐면, 로 u라는 놈은 어떤 스칼라 펑션 싸이를 y로 미분한 놈으로 만들고, 로 v는 스칼라 펑션을 x로 미분한 놈의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 그런 스칼라 펑션을 찾을 수 있다면, 존재한다면 그 놈을 우리가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트림 펑션이 만약 존재한다고 하면 어떤 함수를 y로 미분한 놈, x로 미분한 놈이 이 각각이 되니까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은 싸이를 y로 나눈 놈을 x로 나누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나오고 싸이라는 놈을 x로 나눈 놈을 y로 미분한 놈이죠. 이 놈은 항상 0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스트림 펑션이 exist 하다는 말은 이게 항상 continuity를 만족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continuity하고 momentum equation 두 개를 같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스트림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되면 continuity equation을 무조건 만족을 하니까 식을 두 개의 편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고 하나만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스트림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면 훨씬 이론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찾기가 쉽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스트림 펑션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유체역학 같은 데서는 밀도를 빼고 정의를 했는데, 밀도를 포함해서 이 스트림 펑션의 존재를 정의한다면 실제로 저 스트림 펑션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식을 대부분 전개를 하는데, 그래서 밀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비압축성이든 압축성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컨티뉴어티를 만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압축성 유동을 표현할 때도 스트림 펑션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이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특성이 이거죠. 스트림 펑션의 차이는 그 유선의 질량유랑과 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트림 펑션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트림 펑션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질량유량에 통과되는 양이 없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싸이를 변분을 구해보면 디퍼렌셜을 구해보면 이놈은 라운드 사이 라운드 x dx 플러스 라운드 사이 라운드 y dy가 되죠. 그죠? 자, 정의에 따라서 라운드 사이 라운드 x는 마이너스 로 v dx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라운드 사이 라운드 y는 로 u dy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정의에 따라서 어떤 요소가 됩니까? 로 v dA 벡터가 되죠. 왜? 자, 어떤 이런 면이 있을 때 어떤 면에 이 노멀 벡터가 면적의 방향이죠. 왜냐하면 노멀 벡터 그 면적이라는 것은 노멀 벡터 곱하기 면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죠? 면적 요소라는 것은. 그럼 이 노멀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이놈이 이 면의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면의 요소에 여기가 dx 이놈이 dy면 여기 마이너스 dx가 되죠. 마이너스 dx고 여기서부터 요 면에서부터 요 면을 포지티브라고 되면 이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면의 요소가 dx, dy로 표현된다고 하면 그거의 내적을 해서 0이 되는 놈이 노멀 벡터의 방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dy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dx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놈은 속도 벡터와 노멀 벡터가 내적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식이 표현되고 이게 정의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dm 다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스트림 펑션의 값이 차이가 있다면 그 값은 질량 유량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또 다른 말로 사이가 0이다는 얘기는 질량 유량이 0이란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유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유선이 싸이1이고 이 싸이2다. 그러면 이 두 유선 간에 흘러가는 질량 유량을 싸이1 마이너스 싸이2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게 유선이기 때문에 이 유선을 뚫고 지나가는 즉 쉽게 말해서 유선 하나는 같은 싸이 값을 가지죠. 스트림 펑션 값이 같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로는 유동이 뚫고 지나가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는 이 싸이 함수를 우리가 스트림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놈에게는 이런 유동의 특성이 이런 수학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동의 질량 유량의 흐름을 우리가 스트림 펑션으로 표현하고 나중에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식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여기서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다음으로 모멘텀 이퀘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conservation of momentum을 그냥 모멘텀 이퀘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식은 우리 어떤 딱딱한 고체 물체에 대해서는 시그마 F는 M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유체는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을 때 거기에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질량 자체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유체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dt분의 dmv, 그죠? 는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유체를 우리가 질량이 일정한 양으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per 볼륨으로 이 식을 표현하게 되면, 즉 단위 부피당으로 식을 표현하게 되면 rho dt dv는 왜 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여기서 결과적으로 per 유닛 볼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F라는 놈은, 소문자 F라는 놈은 force인데 단위 부피의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소문자 F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식은 이 식에서부터 요 식으로 오는 거는 뭐 간단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단위 부피라고 쳤으니까 dt분의 rho v라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rho dt dv가 되고, 여기에 v 곱하기 d rho dt가 되죠. 근데 우리가 컨티뉴어티가 만족하는 컨트롤 볼륨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놈은 자연스럽게 0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놈은 이놈만 남는 거죠. 근데 뭐 같이 묶어 써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식이 되니까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유체 볼륨의 유체 요소의 속도의 변화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바디 포스랑 서피스 표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요 바디 포스에는 전자기력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중력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mg로 표현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단위 부피당이니까 결과적으로 중력을 우리가 만약에 바디 포스로 생각한다면 그래비티 포스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죠? 마그네토 하이드로 다이나믹한 포스 이런 것들은 전자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서피스 포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유체 요소, 요 왼쪽에 나타나 있는 이 유체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체 요소가 이렇게 사각형 정육면체로 나타나 있다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죠? 그걸 우리 단위 면적당으로 환산해서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평행하게 작용하는 놈은 그게 두 개의 성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죠? 각 축 방향 성분. 실제로 스트레스는 이 면에 어느 방향으로든 작용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각 면에 대해서 면에 수직한 놈 하나랑 면에 평행한 놈 두 개, 이 세 개로 이 쉬어 스트레스를 쉬어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텐서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여기에 시그마 ij라고 하면 이놈은 뭐냐면, 자, 스트레스인데 in the j direction,
J를 J 방향은 J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 네, normal to the I axis. 즉 I축에 대해서 노멀한 면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X축에 대해서 노멀하다.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노멀한 면은 어떤 면입니까? 여기 있는 요 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놈은 기본적으로 I축이니까 시그마 X로 표현될 거고, 그죠? 이 중에서 J 방향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그래서 요 면에는 세 개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 중에서 X 방향을 향하는 놈은 X가 되고, 자, X면, X축의 노멀한 면이니까 X를 향하는 면이죠. 그 면에서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X 방향을 향하는 면에서 Z 방향을 향하는 스트레스. 이렇게 스트레스를 쓸 수가 있고, 이건 Y면에 대해서도, Y축을 향하는 윗면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기 이 앞면, Z 방향을 향하는 면에 대해서도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이 9개의 컴포넌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한 번에 쓰면 그냥 우리가 시그마 IJ라고 쓰면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 그 요소를 스트레스 텐서로 이걸 표현하게 되면 이건 그냥 시그마 IJ 경우에 따라서 이놈을 시그마라 하고 벡터 대신 바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건 정하기 책마다 정하기 나름이죠. 이놈은 쉽게 말해서 시그마 XX, 시그마 XY, 시그마 XZ, 시그마 YX, 시그마 YY, 시그마 YZ, 시그마 ZX, 시그마 ZY, 시그마 ZZ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스트레스 간의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시그마 IJ하고 시그마 JI는 같은 말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시그마 XY랑 시그마 YX는 같은 크기를 가져야만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요 빗금친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은 이 스트레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힘의 성분, 즉 X 방향으로 발생하는 성분을 우리가 다 추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단위 면적당이니까 면적이 곱해져야 되죠. 저것들 중에 X 방향으로 작용하는 놈은 어떤 놈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시면 지우고 X 방향으로 작용하는 놈은 무엇보다 이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놈은 뭡니까? 이놈이 있고 여기서 이놈이 있죠. 그죠? 그래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놈이 노멀 성분이든 슈어 성분이든 상관없이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환산을 해보면 여기에 시그마 XX고 단위 면적당이니까 면적을 곱해야 되죠.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은 DZ고 이놈은 DY고 그죠? 여기는 DX죠. 그래서 시그마 XX dy dz가 되고 그죠? 더하기 시그마 yx에 dx dz가 되고 여기서 시그마 zx에 dx dy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면이 예를 들어서 x를 향하는 면과 함께 이 뒤쪽에 있는 이 면에도 마찬가지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 크기를 구해보면 dfx인데 자
자, 이 반대쪽 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xx 마이너스 라운드 시그마 xx의 x방향 변화율 곱하기 dx와 같이 표현되겠죠. 그리고 이놈은 dy, dz가 곱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건 시그마 yx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그마 yx는 이 아랫면의 성분을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y 방향으로 변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은 라운드 시그마 yx의 라운드 y가 될 거고, 여기엔 dy가 곱해져야 변화량이 될 겁니다. 이 곱하기 dx, dz가 될 테고, z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df 넷 폴스는 어떻게 될까요? 넷 폴스는 위에서 구한 dfx x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향하는 놈하고 여기에서 구한 놈은 네거티브한 방향을 향하는 놈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dfx의 네거티브 성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것들 없애고 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라운드 시그마 xx에 라운드 x에 dx가 있고 dy, dz가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라운드 시그마 yx에 라운드 y가 있고 dy, dx, dz가 있고 더하기 라운드 시그마 zx에 라운드 z에 dz, dx, dy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은 말 그대로 그냥 힘 그 자체입니다. 힘 그 자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x방향으로, x죠, x방향, 네트 성분이죠. 즉 쉽게 말해서 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의 총 네트, 즉 실제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식을 단위 부피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양변을 dx, dy, dz가 단위 부피니까요. 그죠? 부피로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뭐만 남게 될까요? fx 방향, fx. 그래서 그 실제로 작용하는 힘을 그냥 fx라고 하면 이놈은 라운드 시그마 xx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시그마 yx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시그마 zx 라운드 z 이 세 개의 합으로 식이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식은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fx라는 놈은 x로 미분한 거, y로 미분한 거, z로 미분한 거를 다 더한 거니까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다이버전스인데 이놈은 시그마 x가 정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성분이 이게 아니고, 자, 방향이 x로 정해져 있고 여기가 바뀌는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숫자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부호가 바뀌면 JX가 XJ랑 같은 놈이니까. 그죠? 그래서 시그마 JX로 이 식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종합적으로 써보면 결과적으로 이 서피스의 표면에 작용하는 단위 부피당 힘은 다이버전스 대 시그마로 표현되고, 그죠? 이 텐서가 되겠죠, 그죠? 이 텐서에 결과적으로 x 방향, y 방향, z 방향을 모두 합쳐서 식을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요거는 다시 써보면 라운드 시그마 ij가 되고 각각의 방향으로
저 항을 나눈 텐서 형태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식은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위에 원래의 식으로 돌아가 보면 로 dt분의 dv는 작용하는 힘이죠. 근데 이 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디 폴스. 그래서 중력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로 g 벡터가 되고 여기에 다이버전스 시그마 이 식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멘텀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럼 여기서 있는 이 텐서 그 스트레스는 크게 보면 이 스트레스 텐서는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스트레스 텐서는 쉬어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 마이너스 프레셔 그리고 델타 IJ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델타 IJ라는 놈은 크로네커 델타 함수인데 0, 1 I하고 J가 다르면 0이고 I하고 J가 같으면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 방향, 면의 수직한 성분만을 표현하는 거죠. 각 방향 성분만을 표현할 때 이걸 수학적으로 하나로 묶었을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엔 로 G 벡터 플러스 다이버전스 쉬어 스트레스가 되고 마이너스 다이버전스의 델타 펑션이 되면 이 식은 프레셔는 스칼라니까요. 그죠? 결과적으로 각 방향의 그레디언트로 식이 표현되게 되겠죠. 자, 이건 벡터 방정식이죠. 속도 벡터에 대해서 UVW로 이 식을 풀어 쓰게 되면 한번 풀어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 X방향 성분은 로 dt du가 되겠죠. 그리고 이놈은 로 g X방향 그래서 중력이 X방향, Y방향, Z방향인지 상관없는데 만약에 중력이 Z방향이라고 하면 GX는 0이 되겠죠. 그죠? 이거 더하기 그레디언트를 취하는데 이걸 취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여기서 IX가 될 테고 그죠? 마이너스 자 X 프레셔의 X 방향 왜냐하면 이 프레셔의 그레디언트는 X로 미분한 거, Y로 미분한 거, Z로 미분한 거가 나오니까요. 그죠? 식이 이렇게 표현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로 du dt라는 놈은 로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속도 벡터 그레디언트의 u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놈을 풀어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u에 라운드 u 라운드 x v에 라운드 u 라운드 y w 라운드 u 라운드 z가 될 테고 그죠? 맞습니까? 이건 우리 앞에서 식을 정리했던 것과 같죠? 그 다음에 v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v dt는 로 g y가 될 테고 그죠? 더하기 다이버전스 시그마 i y가 되겠죠.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식을 다 풀어 써보면 상당히 많은 항들을 가진 식이 될 겁니다. 근데 아주 그냥 벡터로 간단하게 쓰자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텐서 기호라든지 벡터 기호 이렇게 쓰면 식을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식에서 보다시피 자, 결과적으로 이제 남는 문제는 밀도나 중력과 속도 이건 뭐 값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양이고 그죠? 그 다음에 프레셔 이것도 연력학적인 양에 해당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 모멘텀 이케이션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도 다뤄봤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뉴토니안 플루이드를 다루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아주 슬러시 같은 끈적끈적한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난 뉴토니안 플루이드인데 거기서부터는 뭐 얘기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겠죠. 뉴토니안 플루이드로 우리가 이 식을 가정하는 순간 무엇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쉬어 스트레스가 타우 IJ가 입실론 IJ에 비례한다. N 값이 1이라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사이에는 2뮤가 곱해져 있게 된다. 지금 이 관계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뉴트니안 플루이드로 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타우 IJ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 아주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 스톡스 나비아 스톡스 할 때 스톡스입니다. 1845년 뭐 180년 된 얘기죠. 그죠? 이때 이 쉬어 스트레스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관련해 가지고 스톡스라는 사람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플루이드는 컨티뉴어스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이 텐서는 리니어 펑션인데 입실론 IJ에 이게 뉴트니안 플루이드의 어썸션하고 같죠? 그죠? 리니어 펑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제 하나랑 그 다음에 플루이드의 아이소트로픽 유체가 컨티뉴어스 하다. 그 다음에 유체가 아이소트로픽하다. 이건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것은 인디펜던트 디렉션 방향에 상관없이 아이소트로픽하다. 즉, 저 점성계수가 유체가 X 방향으로 흘러갈 때랑 Y 방향으로 또는 Z 방향으로 흘러갈 때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무관한 등방성, 우리말로는 등방성이라고 부르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책에 1장과 2장에 설명이 나눠져 있는데 뭐 principal axis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재료역학 이런 거 할 때 무어 서클 해서 그죠? 어떤 재료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데서는 만약에 어떤 비틀림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 쉬어 스트레스가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죠.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쉬어 스트레스가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 그 방향을 프린시펄 엑시스라고 하고 그때에 작용하는 결과적으로 면에 노멀한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뭐 변하지 않는 양이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절히 회전함으로써 쉬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거 이용할 때 아이겐 밸류, 아이겐 팩터 이런 것들 이론이 나오죠. 지금 그런 걸 다루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아이소트로픽 하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인 레이시 제로다. 이때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컨디션. 이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인이 없을 때, 즉 유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에 오직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압력이다. 그래서 그 압력을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부른다. 그래서 압력과 스트레스는 쉬어 스트레스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1호부터 시그마 다음 페이지에 쓰겠습니다. 자, 저런 어썸션에서부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시그마 ij 스트레인 레이시 없을 때 시그마 ij는 스태틱 컨디션에서는 시그마 ij는 마이너스 p 델타 ij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압력은 노멀한 성분으로만 작용하는 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 ij는 카파 입실론 ij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어, 2뮤라고 바로 써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봅니다. 즉 이 둘을 하나로 표현하면서 델타 ij로 표현할 때 x 방향 성분 예를 들어서 xx라는 놈은 마이너스 p 플러스 카파 입실론 xx에 c 다이버전스 v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톡스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책에 뭐 principal axis, 뭐 그다음 principal strain rate,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유도를 복잡하게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스톡스가 저 텐서를 정리하면서 자 시그마 ij 이 스트레스 텐서는 P 델타 ij 플러스 이 K 대신 2뮤를 사용했고 뉴트니안 플루이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입실론 ij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델타 ij 람다 다이버전스 v 이놈의 존재는 사실 그 IM 저 프린시펄 엑시스 원리에 따라서 이놈이 등방성이기 위해서 등방성인데 이 압력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압력에 다이버전스가 있다. 저 얘기는 압축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유동이 압축이 될 때, 즉, 각 방향, ij가 같을 때, xx 방향, yy, zz 방향으로 그놈이 압력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람다라는 놈이 발생하게 되는데, 션트 오브 이놈을 벌크 비스코시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놈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associate 볼륨 익스펜전
볼륨 익스펜전, 유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것, 즉 압축성과 연관되어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이 식을 몇 가지 들어보면, 만약에 i와 j가 같지 않으면 델타 ij는 0이죠. 그죠? 그럼 이때의 시그마 ij는 살아남는 것은 오직 2뮤 입실론 ij 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와 j가 만약 같다라고 하면 델타 ij는 1이 되죠. 그죠? 그럼 이때 시그마 i가 되겠죠. 그죠? 이놈은 마이너스 p 플러스 2뮤의 입실론 i가 되고, 여기서 더하기 람다 다이버전스 v는 어떻게 됩니까? 입실론 xx 입실론 yy 입실론 zz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냥 표현은 하나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식이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X 방향을 향하는 스트레스는 압력에다가 여러 양들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압력이란 건 애초부터 우리가 실제로 느끼게 되는 압력이라는 것은 mechanical pressure. 실제 유체에 압력이 작용하면 힘이 느껴지죠. 그죠? 이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압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미세 요소가 있을 때 X방향의 스트레스, Y방향 스트레스, Z방향 스트레스를 우리는 한 번에 느끼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각 방향의 이 스트레스의 평균값과 같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그죠? 이 스트레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의 평균값과 이 압력이 같아야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의 정의와, 그죠? 각 방향의 우리 표면을 미소 요소라고 치면 우리는 압력이라는 놈을 스칼라 양으로 노멀 스트레스로 표현을 하고, 그게 이 합리적으로 논리적 위배가 없으려면 각 방향 스트레스의 평균값이 이 압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의 정의에 따라서 입실론 xx, yy, zz 이걸 다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죠? 각각에서 마이너스 p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p가 나오고, 더하기, 그 다음에 요게 세 개는 공통으로 있고, 그죠? 3람다 다이버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에 대해서 시그마 xx에 대해서는 입실론 xx, YY에 대해서는 입실론 YY, 시그마 ZZ에 대해서는 입실론 ZZ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더하면 결국은 이놈도 다이버전스가 되겠죠. 더하기 2뮤의 다이버전스 V, 이와 같이 식이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은 프레셔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3분의 2뮤의 다이버전스 V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압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정의에 따라서 서모다이나믹 프레셔입니다. 기체 자체가 갖고 있는 프레셔라는 얘기죠. 그죠? 기체 자체가 갖고 있는 프레셔고, 미케니컬 프레셔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로서 느끼게 되는 프레셔입니다.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차이를 결정짓는 놈은 다이버전스 V가 만약에 이 다이버전스 V가 0이다. 다이버전스 V가 0인 경우가 뭐였습니까? incompressible fluid였습니다. 그죠?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자연스럽게 mechanical pressure하고 thermodynamic pressure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이버전스 V가 0이 아닌, 즉 이놈이 0이 아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압축성이란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deforming fluid죠. deform, 즉 부피가 막 바뀔 수 있는, 밀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P와 P바, 즉 기계적 압력과 연력학적 압력이 서로 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때 이 람다 값과 람다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둘을 달리 운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스톡스가 가설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연력학적인 압력하고 기계적 압력하고 다르다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이 사람이 람다와 3분의 2 뮤를 합해서 0이다 라고 가정을 하자. 이러면 압축성 유동에서도 우리가 그냥 압력을 하나로만 쓸 수가 있게 되니까요. 희한하게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매우 큰 압력의 차이 또는 아주 미소한 어떤 압력의 변화를 다룰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가설이 상당히 잘 들어맞는 가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실제 해보면 뭐 액체 유동이라든지 액체의 어떤 그 압축성 액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압축성이니까 애초부터 뭐 다이버전스가 0이니까 저값이 뭐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어떤 압축성이 발생하는 큰 압력으로 인해서 압축성이 발생하는 그런 데서는 람다가 음수가 아니고 양수로 측정이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측정한 압력 P는 예를 들어 뭐 기체면 로알티로 측정한 압력하고 실제 느껴지는 압력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게 현실인데 우리가 그래 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람다는 마이너스 3분의 2 뮤다 라고 해서 이런 이 차별성을 이 차별성이 아니고 이 딜레마를 피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압축성 유동을 다룰 때 요 별표친 이 식을 사용하고 그때 람다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뮤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계적 압력과 연력학적 압력 두 개를 매치시키는 것이고 이 과정을 이제 스톡스 하이포테시스라고 부릅니다. 좀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할 텐데 그 수학적인 과정을 지금 생략하면서 발생한 거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CFD라든지 유체역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책에 있는 그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쭉 찾아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나비아스톡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에너지 이퀘이션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